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약정교육 용출시험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시험법 중 용출시험법에 대한 강의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용출시험법이란 의약품의 경고 투여 후 약물의 흡수가 약물의 방출성과 생리적 조건에서 약물의 용출성 또는 가용화 정도 및 장관 투과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용출시험은 약물이 방출 상태를 조사하는 시험으로서 경구 투여된 제제가 생체 내에서 어떤 양성으로 용해될 것인가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시험법입니다. 용출시험법은 경구 제제에 대하여 용출시험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생물학적 비동등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험의 검체는 최소 투여량에 상당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제는 한정, 캡슐제는 한 캡슐, 기타 제제에서는 규정된 양을 의미합니다. 약물 입자가 시간에 따라 용해하는 과정을 용출이라고 합니다. 약물 혹은 제제로부터 약물 입자가 용출될 때 표면의 약물 분자가 먼저 용액 중에 녹아 고체 약물 입자의 표면에 포화층을 형성하게 되며 이 포화층을 포함하여 교반할 때 나머지 용출액과 혼합되지 않은 고체 약물 입자의 표면에 형성된 용출액층을 확산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산층에서 나온 약물 분자는 생체막에 접하고 그 결과 신체에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용출 시험기의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회전축을 돌리는 상부에 모터를 포함한 컨트롤러가 있고 하부에는 이제 항온 수조의 용기가 있으며 그 용기 안에 패들이 돌아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기는 아래 부위가 반원구인 원통형으로 내용량은 1리터입니다. 높이는 160에서 210mm이며 안찌름은 98에서 106mm이고 용기의 상부에는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용출시험법 중 1법 회전검체통법에 대한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전축은 사진과 같은 형태이며 어느 부분에서도 용기 수직 방향의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를 2mm 이내로 하여 부드럽게 회전을 시키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검체통의 규격은 오른쪽 그림과 같으며 스테인리스강 서스 316 재질이고 브랑스형의 재질을 쓰거나 금으로 2.5마이크론의 두께로 피복한 검체통을 쓸 수도 있습니다. 조작 중에는 용기의 안쪽 아래와 검체통의 아래쪽 끝과의 거리를 25mm 플러스 마이너스 2mm로 고정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법인 패들법의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패들의 재질은 금속 또는 화학적으로 불활성 있는 견고한 재질로 일체화된 것을 사용을 합니다. 교반 날개의 수직 방향축이 회전축의 중심을 관통하고 교반 날개의 아래 부위는 회전축의 아래쪽 끝과 동일한 평면이 되도록 합니다. 조작 중에는 용기의 안쪽 아래와 교반 날개의 아래쪽 끝과의 거리를 25 플러스 마이너스 2mm로 고정을 하여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법에서 사용하는 싱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싱커는 교반 날개를 회전시키기 전에 용기의 아래 부위로 가라앉혀야 하는데 검체가 이제 물 위로 뜨거나 그럴 경우에 싱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싱커는 화학적으로 불활성 재질로 된 나선형상으로 여러 번 감아진 형태의 것을 사용하며 다른 밸리데이션 된 싱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용출시험 장치는 사용 전에 장치의 적합성에 적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적합성의 항목으로는 장치의 치수, 온도, 시험액의 용량, 회전 검체통법 및 패들법에서는 회전 속도 등을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3법인 플로우셀법에서는 시험액의 유량 등도 검증을 합니다. 용출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1액 위액과 2액 장액이 있으며 1액은 염화나트륨 2g에 염산 7ml 및 물을 넣어 녹여 1000ml로 조제를 합니다. 2액은 무색 투명하고 pH는 약 1.2입니다.
이 액은 pH 6.8 인산염 완충액과 물을 1대1로 혼합하여 조제를 합니다. 다음은 용출 시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규정된 용량의 1% 편차 범위에 시험액을 넣고 장치를 연결을 합니다. 900ml일 경우에는 900ml 플러스 마이너스 9mm의 편차 범위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규정된 시험액을 쓰되 양은 20에서 25도에서 측정을 하고 시험액이 완충액일 때는 pH를 규정값이 0.05 이내가 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액을 37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로 유지 후 온도계를 제거를 합니다. 안정화가 되면 용기에 검체를 넣고 즉시 규정된 회전 속도로 장치를 작동을 합니다. 두 시점 이상의 시험액 채취가 규정되어 있는 시험에서는 채취한 양과 같은 용량의 37도의 시험액을 보충하거나 시험액이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계산할 때 용량 변화를 보정을 합니다. 조작 중에는 용기에 뚜껑을 덮고 적당한 간격으로 용기 안의 시험액의 온도를 확인을 합니다. 규정된 간격 또는 규정된 시간에 시험액을 채취를 합니다. 지시된 분석법을 써서 용출된 주성분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한 시점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규정된 용출률에 도달했을 때 그 시간 이내의 시험을 마칠 수 있고 그 이외의 규정된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의 시험액을 채취를 합니다. 다음은 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판정은 의약품 각조에 Q값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판정법 1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판정법 2에 따릅니다. 우선 판정법 1을 보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검체로부터 주성분의 용출률이 판정 기준표 1을 만족할 때 적합합니다. S1 또는 S2를 만족하지 않을 때는 S3까지 시험을 합니다. 표 중에 5%, 15%, 25%는 Q와 같이 주성분의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1차로 S1 수준일 경우에 시험 검체를 6개를 진행을 해서 개개의 검체로부터 용출률이 Q 플러스 5%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Q 70% 이상일 경우에 6개의 검체가 모두 75% 이상이 되면 적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적합일 경우 S2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6정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합친 12개 S1, S2의 평균 용출률이 Q값보다 이상이거나 아니면 Q-15%의 미만의 개개의 것이 없어야지 적합입니다. 여기서도 부적합일 경우에 S3의 시험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정제를 추가로 실험을 해서 토탈 24개의 평균 용출률이 Q값 이상이거나 Q-15% 미만의 것이 2개 이하이거나 Q-25% 미만의 것이 개별해서 없을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판정법 2 같은 경우에는 Q가 없는 기준이고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검체 6개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개개의 검체로부터 용출률이 모두 의약품 각조에 규정한 값일 때 적합합니다. 즉 70% 이상이면 6정이 모두 70% 이상이어야지 적합인 것입니다. 규정한 값을 벗어나는 검체가 1개 또는 2개일 때 새로운 검체 6개에 대하여 시험을 반복하고 이 합친 12개, 6개와 6개, 이 12개 중 10개 이상의 검체 개개의 용출률이 규정한 값 이상일 때
적합 판정을 합니다. 서방성 제재의 판정 기준입니다. 시험 방법은 일반 방출 제재와 동일하나 시험 시간은 보통 3시점으로 측정하고 단위는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일반 제재 같은 경우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시험을 하지만 서방성 제재 같은 경우는 길 경우에는 8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실험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판정은 판정법 1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검체로부터 주성분의 용출률이 판정 기준표 2를 만족할 때 적합합니다. 판정 기준표 2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L1 또는 L2를 만족하지 않을 때는 L3까지 시험을 합니다. 각 시점의 용출률의 한도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를 하며 한도값은 규정된 각 시험액 채취 시간에서의 개개의 용출률 Q1 값입니다. 각조의 2개 이상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범위로 판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정 기준표입니다. 여기는 L1, L2, L3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처음에 이제 L1을 6정을 갖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개의 용출률이 각각의 규정된 범위 내에 있고 최종 시험 시간에서의 모든 개개의 용출률이 규정된 값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부적합일 경우에 추가로 6개를 더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12개를 가지고 검체의 용출률이 규정된 범위 내에 있고 시험을 종료할 때에 12개의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됩니다. 또한 개개의 용출률은 규정된 범위의 표시량의 10%를 넘게 벗어나는 것이 없고 시험을 종료할 때 규정된 값보다 표시량의 10% 넘게 낮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12정을 했는데도 부적합일 경우에는 추가로 12정을 더해서 이 전 24정의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규정된 범위 내에 있고 시험을 종료할 때 24개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범위에서 표시량의 10%를 넘게 벗어나는 것이 24개 중 2개 이하이고 시험을 종료할 때 규정된 값보다도 표시량의 10%를 넘게 떨어지는 것이 24개 중 2개 이하이며 또한 규정된 범위에서 표시량의 20%를 넘게 벗어나는 것이 없고 시험을 종료할 때 규정된 값보다도 표시량의 20%를 넘게 낮은 것이 없어야지 적합입니다. 판정법 2는 일반 방출 제재의 판정법 2와 동일합니다. 2개 이상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범위로 판정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장용성 제재에 대한 시험법 및 판정 기준입니다. 시험 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 시험액 제1액 및 제2액에서의 시험에 대하여 각각 따로 일반 방출 제재의 한과 같이 조작하되 시험 시간은 용출 시험 제1액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 및 캡슐제는 2시간, 과립제는 1시간을 하고 용출 시험 제2액에서의 시험은 일반 방출 제재의 한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판정은 1, 2가 있으며 먼저 판정법 1을 보면 용출 시험 제1액에 의한 시험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검체로부터 주성분의 용출률이 판정 기준표 3을 만족할 때 적합합니다. 이 판정 기준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A2에서의 개개의 검체로부터 용출률이 25%를 넘는 것이 없고 평균 용출률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A3까지 시험을 진행합니다. 용출 시험 제1액에 대한 판정 기준표입니다. 우선 A1, A2, A3로 나눠져 있으며 먼저 A1으로 6정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개개의 용출률이 10% 이하이면 적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적합일 경우 A2인 6정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이 12정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10% 이하이고 개개의 검체로부터의 용출률이 25%를 넘는 것이 없어야 적합입니다. 여기서 부적합인 경우 추가로 12정을 더 진행하여 24정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10% 이하이고 개개의 용출률이 25%를 넘는 것이 없어야지 적합입니다. 그리고 용출시험액 제2액에 의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판정기준표 4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판정기준표 4를 만족할 때 적합합니다. 여기서 B1 또는 B2를 만족하지 않을 때는 B3까지 시험을 진행합니다. Q는 각자의 규정된 주성분의 용출률이며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표 4 중에서도 5%, 15%, 25%는 Q와 같이 주성분의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용성 제재 2액에서의 판정 기준입니다. B1 레벨에서 6정을 처음에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6정 개개의 검체로부터 용출률이 Q 플러스 5% 이상이면 적합입니다. 부적합일 경우 추가로 6정을 더해서 12정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Q 이상이고 개별이 Q-15% 미만의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적합인 경우 12정을 추가로 해서 총 24정이 검체의 평균 용출률이 Q값 이상이거나 또 개별이 Q-15% 미만의 것이 2개 이하 그리고 Q-25% 미만의 것이 없어야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판정법 2는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용출시험 제1액 및 용출시험 제2액에 의한 시험에서의 일반 방출 제재의 판정법 2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약정 및 미국 약정 공정서에는 시험액에 녹아있는 기체는 기포의 원인이 되고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녹아있는 기체가 용출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때는 시험하기 전에 탈기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용출시험 전에 탈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탈기를 하지 않는 경우 용존산소량이 차이를 보이며 이때 발생한 거품은 용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검체와 결합하여 용기 벽면에 부착하는 등 용출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약품의 용출 시험 시 탈기를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탈기 처리 유무에 따라 시험 결과가 달라진다면 용출 시험 전 탈기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기 방법은 시험액을 교반하면서 41도로 가열을 하고 교반하면서 0.45 마이크로미터 여과지로 진공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계면 활성제를 포함하는 시험액의 경우에는 진공 여과 과정 중 거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를 제외한 시험액을 먼저 탈기한 후 나중에 계면 활성제를 녹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5분간 추가 교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42도로 가열을 하여 헬륨을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주입 속도는 분당 50ml로 주입을 하고 분당 5에서 10ml, 주입 시간은 10에서 3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계면 활성제를 포함하는 시험액은 진공하에서 초음파 진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용출시험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는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제재균질성 시험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